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시장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다소 우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오늘 토마토TV 추천주들은 목표가 도달이 3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실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어둡지만은 워낙에 빛과 그림자가 뚜렷해서 오늘 장에서는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 기자재 쪽에서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추천된 목표가 도달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리뷰해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2개나 동시에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모두 4월달 추천이 됐었는데요. 먼저 4월 12일에 제시됐던 한국카본입니다. 이 종목은 추천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힘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오늘 장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힘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15,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했었는데 이 부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3%까지 늘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4월 말쯤이었습니다. 삼강 MNT도 최원재 전문가의 추천주였습니다. 당시에는 2만원권을 하회하던 종목이었는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목표가 23,800원 이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25,000원 부근까지 올라서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수익률은 23% 정도 기록됩니다. 4월, 5월, 6월 상당히 증시 힘들었는데 이런 종목으로만 포트폴리오 구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최원재 전문가 만나보면서 향후의 전략 세워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네, 오늘 장의 스타주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 두 종목 일찌감치 찜해주셨어요. 성적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종목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한국카본부터 알려주세요. 한국카본 2차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52주 신저가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현대중공업하고 한 470억 규모의 본행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사모중공업과도 한 약 1,900억 정도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에 상승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1조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은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 기자재 업체의 수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 개선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불투명해가지고 2차 목표가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생 기자 의견 주시는데 그럼 삼강 MNT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건가요? 네, 삼강 MNT도 조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역시 차트 모양 비슷한데요. 역시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삼강 MNT도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의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 같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1분기에 CS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안 좋았어요. 삼강 MNT는 좋았지만은.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을 조금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역시 시장 불투명해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목표가 도달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국카본하고 삼강 MNT 수익 많이 내셨으니까요. 불안한 시장 상황 감안해서 지금은 좀 빠져나오자 수익 챙기자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개장 초에 목표가 도달 소식을 전해온 동성파인텍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추천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광무 전문가가 당시에 11,100원에서 동성파인텍을 추천했었는데요. 목표 주가 12,500원 단 일주일 만에 도달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14%에 육박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리뷰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오늘 이 아침장에서 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좀 더 들고 가자, 그 이상도 내다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꾸준히 좀 홀딩을 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께 팁을 좀 주세요. 네, 아침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부를 챙겨봐도 좋겠고, 그보다 이제 박스권 돌파까지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조선 3사들이 모두 다 역대 최대 발주를 따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수주에 대한 공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고 하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 3사에 대한 선조 건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면은 조선 기자재 기업들도 다시 동반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과거처럼 경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가 경쟁을 속에 수주를 많이 따낸다고 해서 이 저가 경쟁을 해서 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 경쟁에서 성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성장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조선 3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건네드렸지만은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두 종목에 대한 소개를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친환박에 대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서도 괜찮겠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위치에서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상단에 대한 탈신을 좀 챙겨도 좋겠지만은 일부의 물량은 꼭 박스권 돌파까지도 끌고 가자. 왜? 최근에 한국카본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동성 화이텍에 대한 추세 흐름들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윗꼬리가 좀 연출됐지만은 나머지 물량들 갖고 있다라면은 더 끌고 가자. 신고가 위치까지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목표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잡으실 거세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 했을 때, 지난 연중 고점 가격대가요, 14,500원인데요. 2차 목표가는 14,5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00원으로 기억해 둘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단기에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량은 챙기시더라도요. 나머지 일부는 박스권 상단 돌파, 신고가 가격까지 기대해 봄직하다. 14,500원 2차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소식 풍성하게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부장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지난번 추천주 바이오 플러스였죠. 흐름 한번 봐주세요. 네, 바이오 플러스의 한 주간 흐름은 좀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지수 하락 조정에서 바이오주들이 선택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바이오 플러스 자체는 크게 뭐 시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줬다고 보는데, 사실 동사는 고분자 생체 재료 기반의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 제품이 전문인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히알루론산 쪽 관련해서 이 필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매출에 따른 그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착 방지제라든가 관절 조직에 대한 수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성장성도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 필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이 매출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게 1분기 매출을 한 36% 정도 증가한 걸 확인했고,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50%, 또 적으면 한 46, 7% 정도로 상당히 고성장, 그런 기조에서 지금도 주가가 매력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일주일 동안 놓고 보면은, 원래 이 종목이 보면은 28,000원부터 26,000원까지 잘, 견뎌냈다가, 요번에 폭락하면서 24,000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목표가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나 뭐 한 달 요렇게 봐가지고 주가가 못 간다 그래서 그 회사의 미래 성장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가 매수로 기회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4,350, 오늘 뭐 장중에 24,000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손절가 23,000원이라든가 22,000원까지 설사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손절 라인은 매수가, 내가 오늘 종가 이 상태에서 산다 그러면 한 10% 언저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감수하고 공략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목표가 그대로 3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네, 가격 조작 그대로 유지해 주시네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바이오플러스가 시가총이 한 4천억 밑이라면 오늘 종목은 한 2배 정도 되는 8천억대에 있는 종목인데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이쪽 참 핫합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 중장비라든지 건설 섹터 관심 많으실 텐데 현대건설기계를 콕 집어 봐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서너 가지로 압축시켜 봤습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특수도 기대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회사가 그만큼 실적이라든가 얘를 좀 받쳐줘야 되고, 그런 플러스 알파의 재료는
아직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에서 건설 장비 사업 부분만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했잖아요. 재상장하고 나면 주가가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시세를 한번 줄만도 한데 시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큰 시세는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매력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뭐 다른 종목도 다 이런 목표가 있겠지만은 205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확고하고, 지난번에 오너가 나와서 아주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ESG 경영 관련해서는 동사도 ESG 관련주로서의 매력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 제뉴인, 현대중공 다른 기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현대 건설기계 쪽 관련해서는 동사가 ESG 관련주라는 것은 좀 관심을 끌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더불어서 사실 이제 미국과 신흥시장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중국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던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먹을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동사가 집중과 선택을 함으로 해서의 신흥시장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라는 이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뭐 다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맹방인 동맹관계의 미국 쪽에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저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기본적 분석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기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뭐 심리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약간의 좀 경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사가 지금 재료는 다 갖고 있고, 또 실적이 부진했던 것을 만회하고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성공했고,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습니다. 네, 기술이 더 중요하다 해주셨어요.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이 종목은 6월에 꽤 괜찮습니다. 추세를 만들면서 다시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려는 양상인데요.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접근해보면 좋을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봉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오른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빠진 것도 없고, 조금은 수익은 좀 났습니다. 뭐 34,000~35,000원대에서 보면은 46,000원, 8,000원까지 넉넉한 수익은 좋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또 워낙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2017년 이후에 주가가 푹 빠져가지고 44,900원에 지금 저점 찍고 있으니까요. 바닥에서 지금 고개 쳐들라 그러는 거니까 이런 종목을 집중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좋다 말씀드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여기 까만 선이 주봉에서 주선이잖아요. 주봉 한 주는 일주일짜리니까 5개가 들어가는 건데, 주봉의 두꺼운 이 선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지금 지수가 뭐 40~50포인트 빠진더라도 이런 종목에 심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굳이 대형주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셔도 이런 종목까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새삼스럽게 한 번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44,900원이라든가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43,000원에 2,000원에 좀 저가 매수한다 보시고, 오늘 종가 밑으로는 사세요. 저는 그래 보고, 손절가는 아무래도 좀 요즘 등락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39,000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55,000원 정도로 단기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시장 분위기 없어서해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 잡으시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탄탄하다고 보시나 봐요. 목표 수익률 20% 초반 나왔습니다. 기억해 둘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44,000원대 중반인데요. 오늘장 종가 이하에서는 사도 좋겠다. 42,000원, 3,000원 이렇게 또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설정됐고요. 손절 라인은 39,000원, 리스크 관리 해주십사. 이렇게 리스크 관리 라인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상당히 많습니다. 어수선한 시장 속에서 뭔가 좀 다시 시작하려는 투자자분들께는 이런 희망을 꺾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요. 하반기 새로운 장이 열리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 팁을 드리는 시간이 두루두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 마치자마자 김영일 전문가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펼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신규수 전문가 4시에 남들보다 빠른 계좌 회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펼칩니다. 윤겸 전문가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저녁에 7시 1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7월 시장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요. 밤 9시 강재현 운용역의 주식시장 총정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